대한민국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 포스텍. 획기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To do this, we insert Professor, is there any way to randomized incremental algorithm. 소수 정예의 질 높은 교육으로 글로벌 과학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 중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탁월한 교수진과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짧은 시간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한 포스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연구 인프라 투자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과학적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I can listen to a Picasso.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의 답습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풀어나가는 경험. 포스텍은 잠재력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개인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밀착 교육, 그리고 과감한 투자.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과 융합. 끊임없는 동기부여, 자기주도적인 학습.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 등 포스텍만의 튼실한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과학까지 빼어난 연구 성과를 보여온 포스텍. 그 바탕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수월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포스텍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산업과 융합합니다. 기업은 대학에 들어와 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교수는 대학 밖으로 나가 기업을 지원합니다. 질 높은 교육과 깊이 있는 연구, 세계적인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포스텍. 포스텍에서 새로운 내일이 시작됩니다. 포스텍은 교육과 연구, 산학연 협동을 통해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겠다는 건학 이념 아래 우리나라 고등교육계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포스텍은 학문적 수월성을 바탕으로 건학 이념을 이루겠다는 높은 뜻을 가지고 부단히 혁신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과학기술로 꿈꾸는 세상의 미래. 포스텍 안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국가대학교 입학사정관 송준익입니다. 방금 그 영상 잘 보셨나요? 예, 포항공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포항공대에 대한 매력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짧게나마 이렇게 어떤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더 우리 학교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국가대학교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하자면은 전원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다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요, 다른 전형이 없습니다. 전원 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포항국가대학교에 조금은 관심이 떨어지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마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우리 학교의 어떤 소개를 듣는 것도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대학들이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모든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어떤 다양한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물론 다른 전형들도 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쪽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랑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성적도 같이 중요하게 봐요. 다른 전형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전형들은 한 번 보든 아니면은 여러 번 보든 그 시험을 본 성적을 가지고 성적 순으로 학생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시험 성적과 함께 그리고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고민을 한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어울리지 않느냐 어울리냐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첫 번째로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건학 이념,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재상이란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재상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대학들, 그리고 모든 학과들이 다 각자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그 입학사정관이 소속한 어떤 지원하는 학교, 학과의 어떤 인재상에 어울리는 학생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바로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의 인재상에 어울리는 부분을 강조해야겠죠. 즉, 여러분이 쓰는 자기소개서라든가 또는 학생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학교랑 어울린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특징을 강조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소개서 쓸 때 보통은 공통양식이 있죠. 그 자기소개서의 공통양식으로 자기소개서 쓰고요. 보통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교 이름만 바꾸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별로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학교마다 인재상이 다르거든요. 지원하는 학과마다 인재상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있다면은 그 학교와 그 학과의 인재상을 분석을 하시고요. 내가 이런 부분이 참 어울린다. 이 부분은 내가 좀 강조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질문에 어떤 자기소개서에 나온 질문 문항은 공통 양식이라고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좀 목표 대학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쓸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포스텍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 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인재상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준거들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볼까요? 학문적 재능과 열정을 갖춘 과학공학계의 글로벌 리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해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죠. 근데 하나하나 풀어보면 또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문적 재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아시겠지만 포스텍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탑 클래스의 어떤 이공계 학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재능 있는 그 이공계 학생들을 성장시켜서 세계 탑 클래스의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정말 탑 클래스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입니다. 즉, 이런 곳에서 학문적 재능을 갖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정말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부를 잘 해야만 포스텍에서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서 정말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신 성적일 겁니다. 그렇죠? 즉 내신 성적에서 무슨 과목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일단 과학공학계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공계학교니까요.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학생부에서 내신에서 과학 그리고 수학을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라는 말이 들어갔죠. 일단 글로벌이라는 말부터 보죠. 기분이 좀 쎄하죠. 예, 영어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어떤 역량을 갖춘 데 있어서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리고 리더라는 말을 조금 풀어볼게요. 리더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공계 분야에서는요, 자신이 연구한 연구 성과를 논문을 쓴다거나 또는 신문이나 어떤 책으로 쓴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또는 정보를 교류하는 역량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언어적 영역이거든요. 영어라는 것이 어떤 언어적, 어떤 다른 언어에 대한 스킬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언어적인 어떤 설득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어에서 배운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듣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허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영수과를 다 본다는 이야기니까 좀 허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는 이공계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국어, 영어를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국어, 영어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긴 봅니다.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에 대한 비중이 좀 더 크다는 의미겠죠. 다만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반영 비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과목별 반영 비율이 있다거나 또는 학기별 반영 비율이 있다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국영수과 과목들의 성적을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쭉 펼쳐놓고 볼 겁니다. 펼쳐놓고 일종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 추이를 확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케이스의 경우라면 당연히 어떤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이고 그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쭉 그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떨 경우에는 처음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꾸준히 성적을 상승시켜서 최상위권에 올라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중간에 좀 부침은 있지만 최상위권에 있던 학생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다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적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 pass or fail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보는 데 있어서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누가 누구보다 부족하다라고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요. 학업 역량을 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실력이 있다라면 그걸로 끝입니다. 순위를 매기지 않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내신 등급이 1점 몇이다, 1점 몇몇이다, 어떤 소수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어떤 최상위의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엔 조금 부족했을 수 있어요. 또는 중간에 부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평균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학업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사실은 가장 최근인 3학년 1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 성적들도 당연히 같이 보겠지만 결국 3학년 1학기 때 가장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학업 능력이 있다 없다만 본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원 내로 320명 모집하거든요. 그 320명을 모집하는데 보통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 2,300명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과기원들처럼 수시 6회 제한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즉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허수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2,300명의 학생들 중에서 한 2,000명? 이 정도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역량이 있는 학문적 재능을 갖춘 학생들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구별해서 저희가 320명을 뽑느냐라는 게 또 고민이 되겠죠.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평균 내신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걸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시면은 뭐 A 학교에 1.1등급 학생, B 학교에 1.2등급 학생, C 학교에 1.3등급 학생, 뭐 여러 학생들이 있겠죠. 이 학생들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 과학자나 공학자가 될까요? 누가 더 실력 있는 학생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마다의 환경이 다르고요. 본인이 또 공부했던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쉽게 그냥 순위를 매겨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간의 실력 차는 거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좋다. 그 2,000명의 학생들은 다 실력이 있는 학생이다. 라고 아까 패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울리는 학생, 어떻게 보면 이공계 분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공계 분야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한 자세에 있어서도 호기심이 많고 뭐 이런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어울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학생들을 뽑게 되죠. 제가 설명하지 않은 키워드가 이 인재상에 하나가 있죠. 열정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성적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쓰는 자기소개서에서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성적을 갖춘 학생들이라면은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 당락을 가르는데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일단 저희는 들어올 때 학과가 없이 선발합니다. 들어와서 여러분이 한 3학기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학과의 이미지나 또는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성적을 가지고 어떤 학과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학과를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이 학과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전과를 하거나 또는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진로 선택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입학할 때는 학과 없이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원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그리고 수능은 아예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적 도전의식, 창의적 학업자세를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 수능이나 내신 시험이 나쁜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학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시험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냐면요. 정해진 유형의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푸느냐를 가지고 어떤 학생의 학력을 측정하게 돼요. 예를 들면 수능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들 주로 생각하지만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해진 유형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느냐의 게임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라면 계속해서 수능 수학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정해진 유형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 수학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공계 분야는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해진 유형이라는 게 없어요. 자연적인 어떤 진리를 탐구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유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도 해결해보고 저렇게도 해결해보고 또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은 당장 뭐 정답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어떨 때는 뭐 교과서는 안 나오지만 자료를 탐색해보고 증명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줄 아는 친구들이 어쩌면은 저희랑 어울리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습한데 보통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어폰에 듣는 음악 취향이 뭐 굉장히 헤비한 어떤 취향일 수 있어요. 뭐 메탈이라든가 아니면 헤비한 힙합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일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클래식이나 또는 발라드나 이렇게 부드러운 음악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떤 취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르거든요. 똑같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에게 이거는 정말 소음에 가까운 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 그거는 음악일 수 있어요.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똑같은 공기의 파동임에도 어떤 건 소음이고요. 어떤 건 음악이죠.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차이,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소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음악과 소음의 차이는 과연 선천적인 걸까? 후천적인 걸까?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인간이 인식하는 음악과 어떤 소음의 차이가 과연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실험을 설계해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학생들이 어쩌면 우리 학교에는 더 어울리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 그걸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는 더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학생이 결국에는 어떤 현재 학업 역량이 좋다는 전제하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성장 가능성도 같이 보는 게 우리 학교의 입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단위 및 인원 보죠.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원 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2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10명을 모집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른계 전형이고요.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들입니다.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저희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해당 사항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학과 없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과 없이 학생을 모집해서 모든 학생들이 일단 무은재 학부라는 곳에서 새 학기, 그러니까 2학년 2학기까지 저희가 활동을 하고요. 그 무은재 학부가 종료된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1개 학과로 학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위에 보시는 4개 학과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과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학과는 화공, 기계, 신소재,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아래쪽에 있는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그리고 IT융합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이 학과들을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해요. 다만 학과를 처음 선택할 때 IT융합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 20명으로 제한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처음에 들어갈 때 20명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과를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 전과가 자유롭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학과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와서 일단은 새 학기 정도 학과를 탐색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학과를 선택하시고, 서로 그 학과가 내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원했던 학과가 아니다, 나는 좀 학과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학과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과 선택에 대한 부담은 좀 덜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1단계는 서류평가, 그리고 2단계는 면접평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죠. 자, 서류평가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서류평가는 먼저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사정관 둘이서 서로 어떠한 협의나 그런 정보 교류도 없이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정관 둘 간에 어떤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대부분은 비슷합니다만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뽑자, 어떤 사정관은 이 학생을 뽑지 말자,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관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3의 사정관이 추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사정관 또는 2명의 사정관이 평가한 의견이요, 입학위원회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이 입학위원회는 학과별 대표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입학사정관에서 대강 한 20명 정도의 입학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학위원들이 학생의 평가 내용, 그리고 클릭만 하면은 저희가 어떤 학생의 원자료, 그러니까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등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20명이 모여서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이 학생을 뽑을지 말지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적도 좋고 잠재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뽑자라고 하게 되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은 조금 아쉽고 학업 역량도 조금 아쉬워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학교 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도 있겠죠. 고민이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학업 역량이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 그 반대 케이스도 있겠죠. 성적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잠재력이 조금 의구심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을 뽑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열하게 토의가 이루어지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는 거수를 통해서, 어떤 투표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2,300명 학생들 모두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그렇게 해요.
저희는 어쨌든 320명을 뽑는 학교고요. 굉장히 적은 학생이고요.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아까 뭐 영상에서는 9천만 원 이상을 투입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1억을 넘었습니다. 학생 1인당 1억을 투자한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한 명을 잘못 뽑게 되면은 4년 동안 4억을 어떻게 보면 잘못 투자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뽑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해서 학생을 뽑게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해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면은 최종적으로 1단계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1단계 합격자는 3배수 내외, 그러니까 대강 한 1000명 내외의 학생들이 뽑힌다고 보시면 돼요. 1단계를 지원할 때 학생들이 내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작년까지는 추천서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추천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 학생부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소개서를 좀 공들여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업 역량은요, 말 그대로 패스 or fail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국영수가를 보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학업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되면은 끝이고요. 그렇게 패스가 된 한 2,000명의 학생들이 있다 그랬죠. 그 학생들 중에서는 결국 우리가 1,000명 내외를 선발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잠재력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잠재력 요소를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공계 소양 및 재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공계 소양 및 재능은 뭐냐? 결국 이 학생이 이공계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죠. 뭐 지원해서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이 있다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불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공계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공계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봤는가,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공계 분야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활동을 해서 이공계 분야에 관심을 보여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학업 열정 및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주어진 문제만 열심히 푸는 학생이냐, 아니면은 하나하나 고민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뭐 본인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어떤 학생은 그냥 답지를 보고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답지 안 봐요. 죽어라고 답지 안 보고 문제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정말 몇 시간 동안 또 몇 날 며칠 고민해가면서 스스로 해결해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저희는 후자의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타입이라고 보면 돼요. 즉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도전적이고 능동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물론 이것보다는 좀 더 매뉴얼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또 그 매뉴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 학과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의대 같은 곳이 대표적인 곳이겠죠. 의대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은 임상의사, 특히 그런 경우에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어떤 환자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뭔가 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해서 바로 적용해 보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매뉴얼에 대해서 좀 중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잘 따라가는 학생, 그런 학생이 또 필요한 학과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학과들은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좀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그런 학생들 더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인관계 및 품성, 이 부분은 인성적 요소니까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공계 분야는 협업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포스텍 인재상 적합도, 이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소수 정예고요.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죠. 그리고 교육 과정이 굉장히 하드합니다.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또한 적은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또 그 좁은 공간에서 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봐야 되거든요. 즉 우리 학교에서 정말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에 있는 잠재력을 모두 갖췄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불행하다면은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잠재력을 펼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절차. 이렇게 1단계에 합격을 한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0명의 학생들 뽑는다 그랬죠? 이 1000명의 학생들은 면접을 보게 될 텐데요. 면접관 2명이 학생 1명을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면접 시간은 아마 완전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약 한 10분에서 20분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간 면접을 봤었죠. 올해는 사실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희망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름방학 중 백신을 다 맞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희망사항으로는 저희가 대면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면접이 확정되는 건 아마 여름쯤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면 면접을 보게 된다면은 저희가 어떤 학생의 사고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대면 면접이라면은, 비대면이라면 아마 서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름 중에 한 8월 중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면접의 형식은 비슷합니다. 결국 2명의 면접관이 학생 1명을 보게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면접 결과를 역시 입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서류평가와 함께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2단계 면접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 1단계에서 잠재력 파트가 넘어오게 될 겁니다. 앞에 1단계는 말씀드렸듯이 학업 역량과 잠재력 양쪽을 봤잖아요. 근데 학업 역량은 1단계에서 끝이 나요. 학업 역량은 1단계에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1단계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2단계는 잠재력 요소가 들어오고 여기에 면접에서 보는 부분이 있죠. 사고력이라든가 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합산이 되게 될 겁니다. 물론 면접에서 이 잠재력에 대한 부분, 1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질문을 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합산하게 되는데 그 합산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서류평가가 3분의 2, 그러니까 잠재력 부분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면접평가 부분이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산해서 저희가 결정하게 되죠. 물론 서류평가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면접에 불참한다거나 면접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입학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불합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류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학생부에 어차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니까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많은 학생들이 저희한테 이제 서류를 갖고 올 때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선생님, 저 자기소개 좀 봐주세요. 또는 학생부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자,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파트별로 저희가 배점을 매기고 합산을 하는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서 각 파트별로 어떤 합산을 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는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보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잘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학생이 그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냐, 이걸 보게 돼요. 즉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가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특징을 자기소개서에 잘 강조를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학교랑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일단 우리 학교랑 어울린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죠. 즉 자기소개서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내가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학생부에는 그 특징이 한두 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학생부 종합의견에 뭐 이 학생은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이다 라고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한두 줄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창의적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창의성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쓰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본인이 학교 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었고 왜 이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시했고 그리고 친구들과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아까 결과라고 말한 거는 뭐 결과가 좋았냐 나빴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상을 받았냐 또는 뭐 어떤 대회에 참여했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본인이 그냥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다, 그 아이디어를 냈었다,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저희는 그냥 의미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좀
오류를 범해요. 왜냐하면은 잘 쓰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쓰려다 보면은 굉장히 미사여구들을 많이 넣고요. 추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넣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됐냐? 구체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가 있죠. 문장보다 내용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장을 잘 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주술 구조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담백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학부모님이나 또는 뭐 선생님들께 의견을 듣는 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고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구체성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자기소개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 줄은 결국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관심 있는 거는 정말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겁니다. 뭐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스페셜리스트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은 본인이 아이디어도 내보시고요. 본인이 한번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끌고 가보시기도 하고요. 서로 좀 서브인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서브인 역할을 맡았더라도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다른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이 자기소개서 쓸 내용이 점점 늘어나요.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고요. 좋은 활동이 되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학생부의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차저차해서 면접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겠죠.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세 줄은 당연한 거라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단정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능동적으로 소통을 해야겠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질문해서 저희가 힌트도 끌어내고 그러면서 답변을 끌고 나갈 수 있어야겠죠. 자, 근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지나친 긴장은 금물이에요. 지나치게 긴장하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포항공대 입학사정관으로 있지만 저는 포항공대 출신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포항공대 면접을 2번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첫 번째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제가 어땠냐면은 너무 긴장을 했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얼어서 한마디도 못하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면접을 볼 때는요. 저는 사실 그 두 번째 면접 때는 그때가 포항공대가 정시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 정시 면접을 봤을 때는 어떤 수능 성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긴장은 좀 덜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면접을 붙을 수 있었고요. 그거보다도 중요했던 거는 정시 면접을 보고 나서요. 그 포항공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학교 면접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 면접을 보는데 사실 포항공대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포항공대 합격을 한다고 포항공대 간다고 생각을 하고 면접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면접도 정말 잘 봤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그렇게 말을 잘했던 순간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긴장을 하고 하지 않고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행히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어쩌면은 면접을 잘 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너무 긴장을 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선생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대학이 어려운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셔놓고 한번 모의 면접을 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은 좀 면접에 대한 긴장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통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아까 2,300명 정도가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320명으로 나누면 대강 한 7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통 과학부 영재학교 위주의 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학부 영재학교 학생보다는 일반고 학생이 더 많은 학교예요. 저희가 의도하고 이렇게 뽑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런 형태가 매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왔고요.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일반고 6, 과학고 4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입학하고 나서 일반고와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 간의 어떤 학력 수준이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결국 일반고의 최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과학고의 우수한 학생들이 어떤 학업 역량 면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본인이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학업 태도 그리고 자세
어떤 열정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녀 성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공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의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한 성비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원한 성비 그대로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뭐 이거는 일종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학생들이 또한 공학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남학생들도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설명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온라인으로 설명하는 걸로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은요, 저희가 지역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별 설명 영상 지금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나오나요? 예, 저희 5월에서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월에서 7월로 저희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 소개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학교 소개 생략했는데 그때는 학교 소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기출에 대한 면접 기출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거고요. 당연히 질의응답, 개별 상담도 있으니까요.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실 수 있는 장소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 한 5개 도시 정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대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포항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뭐 여기 오시는 거 좋지만 어쩌면은 좀 일정을 잡고 저희 쪽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별 상담 등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포스텍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그렇지 못한다면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과 같은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도 7월 말쯤에 온라인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학과 탐방 같은 행사들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에 8월에 했는데 올해는 7월 말에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캠퍼스 투어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죠. 근데 아마 뭐 저희가 어떤 백신이나 이런 게 보급이 되고 나면은 캠퍼스 투어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가 매달 어떤 세계적인 석학분들이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강연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학교 소식지로서 지금 매달 출간하고 있는 포스테키안이 있습니다. 이 포스테키안 소식지도 역시 작년까지는 저희가 개간으로 책자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저희가 이거를 외부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일 뭐 홈페이지를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요. 포스텍 입학팀 추가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입시 정보라든가 행사라든가 또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보여드린 뭐 영상이라든가 설명회, 특히 온라인 설명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포스텍 입학팀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구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입시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희가 일단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온 것들을 좀 봤는데요.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보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포항공대에서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3학년 1학기 때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냐, 3학년 때 성적 외에 다른 건 어떤 것을 보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3학년 1학기 때 성적만 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 모든 학기의 성적들을 보게 될 겁니다. 다만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3학년 1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현재 학업 역량을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학업 성적이 중요하니까요. 결국 3학년 1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3학년 1학기 성적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걸 보냐? 뭐 지금 입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전체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 나와 있는 비교과 영역들, 아까 말씀드린 그 역량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입학사정관이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느냐? 특이 케이스. 특이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죠. 물론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일반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런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1학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내신이 그냥 평범한 학교에 5등급 정도의 학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포스텍을 꿈꾸기에는 참 어려운 성적이었죠, 사실은.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잘 끌어주고 학생도 공부해야겠다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꾸준히 처음에는 물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물리에서 시작을 해서 그 관심사가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물리에서 1등급 받다가 다음에는 수학, 다음에는 과학, 뭐 영어 이런 식으로 점점점 관심사가 넓어지면서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가니까 전교 2등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평균 내신으로 보면 당연히 저희로서는 뽑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의 상승세나 또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여지죠. 더군다나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는 이 친구가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됐다는 게 보여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학생을 한번 뽑아보자 라고 했고 실제로 면접을 받고 어떤 이 학생이 선발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처음에 수학과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신소재과로 전과를 해서 현재 지금 신소재과 지금 대학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학생 중에 하나는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역시 일반고 출신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본인이 이제 그 집에서 햄스터를 키웠나 봐요. 근데 그 햄스터를 키우면서 그 간식으로 밀웜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 있잖아요. 그 애벌레를 주거든요. 근데 그 애벌레가 본인 주다 보니까 신기한 게 애벌레가 좀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비슷한 생육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애벌레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해서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설을 세워서 어떻게 했냐? 그냥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 스티로폼 박스 2개를 갖다 놓고요. 흙 채운 다음에 거기서 애벌레를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냐면은 처음에 가설은 뭐였냐면은 유전적인 이유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큰 애는 큰 애끼리, 작은 애는 작은 애끼리 모아놓고 키웠죠. 키우고 그 결과를 또 관찰하고 보니까 유전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조건 그걸 변이를 통제해서 또 키워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했어요. 사실 뭐 과거 자기소개서는 그런 것들 좀 기록할 수 있었잖아요. 올해 저희는 사실 그 공통양식에서 마지막 항목, 3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자유서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기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이 평소에 호기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이 아니라 평소에 호기심을 가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들은 기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록할 수 있어요. 물론 과거의 자기소개서는 그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어떤 직접 호기심을 실제로 실험으로 이어가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보고 싶더라고요. 성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평균 정도였어요.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근데 면접을 봐서 이 친구의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실험을 설계했는지, 변이는 어떻게 통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이 친구가 정말 막힘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건 본인이 직접 실험을 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죠. 과학의 탐구 과정을 정확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이런 친구라면 충분히 과학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죠. 실제로 그때 봤던 저랑 같이 면접을 봤던 그 면접관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훌륭한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 친구는 당시에는 학과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생명과학과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현재도 생명과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호기심이 이렇게 실험으로 또는 연구로 또는 활동으로 이어가는 친구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Q&A는 이 2가지 이 질문이 일단 온 것 같고요. 뭐 나중에라도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런 데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